국제포교사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축년 신년법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재용 신임 회장은 제도 정비와 회원 포교 역량 강화를 통해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의 새 회장에 양경윤 씨가 취임하는 등 신임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올해 10회차를 맞은 108인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법 포교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아 불광미디어가 붓다 빅퀘스천 13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달라진 일상 속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 정신의학, 동양학, 물리학으로 풀어봅니다. 관음종 인천 흑륜사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연말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인천에서는 9번째인데 도심에 유일하게 위치해 인천 불교 전법 도량으로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동국대 정진원 교수가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를 발간했습니다. 삼국유사 저자 이련 스님이 바라본 원효 대사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내며 수행자와 인간적 면모를 담아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월 1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축년 신년법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재용 신임 회장은 제도 정비와 회원 포교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해외 포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9일 신축년 신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소수의 임원만 조계종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참석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무일 스님이 법사로 나서 국제포교사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설했습니다. 포교사가 되어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보살도의 실천 행자로서 자신에게는 하심하고 타인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충만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을 미래의 부처님으로 현재의 보살로 여기며 이날 신년법회는 회장 이취임식과 정기총회를 겸했습니다. 소임을 내려놓는 11대 회장 김성림 포교사는 힘든 시기 적극 협조해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발빠른 온라인 교육 전환으로 25기 포교사들이 무사히 배출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든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 마음을 모아 동분서주하시던 소임자, 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그 어떤 사업 성과보다 더 소중한 업적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새로이 12대 회장을 맡게 된 이재홍 포교사는 교육, 행사, 법회 수준 향상, 회원 포교 역량 강화, 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포교사회의 미래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년의 임기 동안 저는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 중흥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재용 신임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마음을 담아 김성림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취임식 후 정기총회에서는 감사진 선출, 전년도 예산 결산과 금년도 예산안 승인, 회칙 개정안 의결 등을 진행했습니다. 신년 첫 행사를 비대면으로 치른 국제포교사회는 올해 예정된 강좌 등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글로벌 포교의 선도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사회 각 분야 리더로 활동하는 우바이의 네트워크인 불교 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회 새 회장에 양경윤 씨가 취임하는 등 신임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여성개발원은 올해 10차를 맞은 108인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법, 포교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108명의 우바이를 선정해 불법 홍포에 매진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 108인회 신임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8일 제3회 여성불자 108인회 날 기념식과 108인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신임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만 참석한 채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불교여성개발원은 전재성 전임 108인회 회장에 이어 5차 차수장을 역임한 양경윤 회원을 제7대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올해 제10차를 맞은 여성불자 108인회는 사회, 교단, 전문 분야별 공적이 뚜렷한 여성불자를 발굴해 경년마다 선정하며 포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정말 우리가 불교 수행을 좀 더 많이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평화로운 상태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불교여성개발원은 기념식에서 전재성 전임 회장을 비롯해 안혜원, 이원표 회원을 우수 108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불교여성개발원 발전에 공헌한 회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양경윤 108인 신임 회장은 황순덕, 남동현, 안혜원 회원을 각각 5차, 6차, 7차 차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선후배분들의 정신을 잘 받들어 108인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불교의 정신과 사상을 함께 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 제10차 여성불자 108인 후보를 추천받아 선정한 뒤 전법 포교를 위한 우바이 네트워크를 더욱 다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불광미디어가 붓다 빅퀘스천 13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달라진 일상 속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를 정신의학, 동양학, 물리학 분야로 풀어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붓다 빅퀘스천이 2021 새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사부대중과 만납니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정신의학, 물리학, 동양학 세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서울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이자 휴엔심 명상 3담 연구소를 이끄는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 원장은 불안의 시대와 개인의 마음관리법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현대 심리치료 원리에 기반해 불안의 정체를 살펴보고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BTN 불교TV에서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문광스님도 동양학을 바탕으로 불교에서 새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풀어냅니다. 문광스님은 새해를 맞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이라는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새해 첫날의 다짐은 어떠한 것인지. 과학으로 시간을 정의해보는 흥미로운 시간도 준비됐습니다. 성균관대 김범준 교수가 화학과 물리학에서 연력학을 다룰 때 중요 개념인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시간을 정의해봅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개념, 엔트로피를 통해 시간의 비가역성을 설명합니다. 이런 시간의 비가역성을 현대의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관련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6일 오후 2시 불광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붓다 빅퀘스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강연 참가비는 $10,000이고 사전 접수를 한 사람들에게 개별 참가 링크가 전송돼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난 연말 인천 연수구에 있는 관음종 흑륜사가 전통사찰에 지정됐는데요. 도심에 유일하게 위치해 있어 인천 불교의 전법 도량으로 역할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 청량산 자락에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바라보며 자리한 흑륜사. 대한불교 관음종 흑륜사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연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인천 지역 전통사찰로는 전등사와 보문사, 용궁사 등에 이어 9번째로 26년 만입니다. 특히 용궁사를 제외하고는 7개 사찰이 모두 강화에 위치해 있는 반면 흑륜사는 유일하게 도심에 위치해 의미가 남다릅니다. 신정 동국 여주 성남이라고 그 제9권 인천 도호부지라고 있어요. 그리고 1936년에 일정시대 때 조사한 인천 고적조사 이 두 군데에 의하면 인천시 송도 청량산에 청량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인천에는 강화에만 전통사찰이 모여 있었어요. 이 다른 시군구에는 한 개 사찰도 전통사찰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통사찰이 되면서 이곳에도 시내에서 이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전통사찰을. 흥륜사의 역사는 고려 우왕 2년 나홍 화상이 창건한 청량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사찰을 1927년 하진명 스님이 재창건해 인명사로 이어지다 1966년 현재 법륜 스님이 흥륜사로 중창하고 인천의 대표 사찰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1927년 불모 문성 화상이 조성한 높이 5m의 미륵 대불은 미술사적 의미와 더불어 일제강점기 민초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주었던 문화사적 의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격뿐만 아니라 청량사 기와평과 묘법연화경 등 인천 문화재 7점과 아미타불도, 신중도, 청어집과 구운몽 등 천여 점이 넘는 서적과 유물을 보유해 인천 불교 문화의 시대적 흐름과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는 역할도 인정받았습니다. 기와편, 또 부도, 석등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문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제 고정이 돼서 문화재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6년 열평 남짓에 쓰러져 가던 흥륜사를 50여 년간 불사를 통해 대웅전과 만불보전, 약사전과 지장전 등 인천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일으켰습니다. 특히 1982년 세계 최초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청동 석가대탑과 목조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탱화를 조성해 인천 불자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재나 불교를 소개하는데 최적의 장소예요. 이런 위치가 한국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찰을 열린 사찰, 우리 또 불교나 한국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이런 사찰로 앞으로 많이 좀 가꾸어가고 또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사찰로 이렇게 가꾸고 싶어요. 열린 도량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끌며 흥륜사는 유일한 도심 속 전통 사찰로 인천 불교의 전법 도량으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삼국유사를 집필한 이련 스님은 당시의 원효대사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새롭게 발간된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이동근 기자입니다. 7세기 당시 신라의 붓다로 일컬어지며 100여 종에 이르는 저술과 함께 당대의 석학으로 인정받는 원효대사. 거리낌 없는 노래와 춤으로 무예의 삶을 실천한 고승은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며 저작거리 속 대중교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 정지련 교수가 새롭게 쓴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최근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 스님이 바라본 원효대사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내며 수행자와 인간적 면모를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신라불교의 새벽은 물론 삼국통일 이후 만국의 백제와 고구려 백성들에게 희망가를 선사한 중생부처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또 삼국유사 권 4에 실린 원효불기를 중심으로 화랑세기와 송고승전 등을 아우르며 현대사회에 적용 가능한 고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련은 원효를 롤모델로 삼고 싶어 했던 그런 자기의 마음을 이 삼국유사 곳곳에 심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승이라고 분별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원효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 원효대사가 처음 등장하는 난세와 송아지 일화를 통해 암호회덕으로 대승을 이끈 기바람과 반용사, 김유신과의 협력 등 촘촘히 연결된 인드라망을 설명합니다. 더불어 일체유심조를 비롯해 삼국유사 의해편을 인용, 원효와 해공의 유쾌한 선문답을 이야기하며 언어의 춤판을 벌인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끄집어냅니다.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게 원효 스님은 아주 쉽게 구전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어 선지식의 시절 인연인 의상대사와의 우애와 당나라 유학, 낙산사 관세음보살 친견 등 구체적인 사례와 저자의 시선에서 보는 두 인물의 면면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정 교수는 삼국유사를 통해 원효대사를 향한 이련 스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며 당시 중국 13개 종파를 회통한 불교적 위상을 넘어 무예와 인간 붓다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신라를 뛰어넘는 삼국의 원효는 우리가 만날 수 없을지언정 21세기의 원효는 누구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원효 스님과 같이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7세기를 관통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고승의 사상과 언어를 가감없이 풀어낸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고전의 색다른 시리즈를 완성하고 있는 정진원 교수는 삼국유사 노래가 되다를 추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코로나19로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삶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불교계 지원도 중요한 이유인데요. 새해에는 장애인 지원뿐만 아니라 포교에 대한 새로운 틀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재난 취약계층의 삶은 불편함을 넘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의료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도움을 받지 못해 고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는 물론 불교계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타 종교의 경우 장애인 신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나 비대면 예배 등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장애인 불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교계의 장애인 포교가 취약한 것도 이유입니다. 온라인 동안 어떤 그 포교는 장애인에 대한 포교는 멈춰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어떤 그 법회 참석을 못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강화나 인식 개선 등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찰 편의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대부분이 수어 통역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전문 인력 등이 없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 문제를 전체 문제로 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등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교계에서는 장애인을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 개선은 물론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불교계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포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법들을 배운 분들이라든가 장애인 포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어 통역이라든가 뭐 점자를 점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세상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새해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포교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태고종이 지난 8일 순천 서남사 대웅전에서 신축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지도부와 원로 의원 스님 일부만 참석한 법회는 통할 종정예야 법어, 대종사 품수식, 인사말, 중앙신도회장 발언문 낭독 순으로 봉행됐습니다. 종정 지여대종사는 최근 상서로운 서설이 왔다며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 다들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종도 간 더 화합하고 소통하며 친절하고 열린 종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새해 3가지 목표를 밝혔습니다. 법회 후 재홍 스님은 전 종정 해초대종사의 법어집 삶의 길 구도의 길을 부처님 전에 봉정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KTX 역사 위치를 두고 해인사와 지역 주민이 잘못된 입지 선정이라며 국토교통부 초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인사와 가야, 야로 지역 주민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남북 내륙철도 KTX 합천 역사로 서산리와 인북리를 제시한 데 대해 예비 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낸 잘못된 입지 선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인사역 유치위원회는 해인사가 직접 발주한 입지 선정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해인사와 인접해 역사가 들어설 경우 관광 수요가 증가해 철도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며 야로면에 해인사역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인사역 유치위원회는 설명회에 앞서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해인사역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무산됐는데요. 수많은 제주도민과 스님 16명이 희생되고 사찰이 피해를 입었던 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